안녕하세요. 네티한기 시청자 여러분,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자금 출처에 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재산 취득 자금을 재산 취득 시마다 출처 조사를 한다면 세무행정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세대주의 경우 30세 이상은 이제 1억 5천, 그리고 40세 이상은 3억 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금 출처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무행정의 비용 절감이라던가 상식적인 선에서 나이에 맞는 소득 수준 기준은 좋은데, 여기서 이제 간과하는 점이 무조건적으로 저 금액은 나오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인 거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소액이라도 어느 정도 자금 출처는 정리해 놓고 있어야 추후에 불거질 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미리미리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켠에서는 이렇게 자금 출처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럼 자식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그냥 넘기면 되지 않겠냐라고도 이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어떤 부분은 맞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틀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억 원의 아파트를 8억 원으로 자녀에게 이제 매매를 할 경우에 시세와 양수한 금액의 차이는 이제 2억 원이 되겠죠. 10억 원의 20%를 차지하게 됩니다. 세법을 보면 시가와 양수한 금액가의 차이가 30%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3억 원 이상이 되게 되면 저가 양수라고 해서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위의 경우에 이제 두 가지 다 해당 사항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적법한 거래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국세청은 이런 정당한 거래의 경우에도 가족 간의 거래는 증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세에 이제 5% 차이가 있으면 바로 자금 출처 대상이 된과 동시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죠. 위 예를 보면 5% 차이는 이제 5천만 원이 되게 되는데, 8억 원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9억 5천의 양도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8억의 양도를 했으므로 1억 5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없으니까 증여로 추정을 하겠다는 거죠.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부당행위 계산으로 봐서 가족 간에는 좀 더 타이트하게 제약을 두고 자금 출처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 금액의 80% 이상까지만 입증하면 되고,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취득 금액에서 2억 원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금액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위 예시는 이제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제 든 거고요. 전체적으로 가족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 이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자금 출처에 관해 설명을 드렸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각각의 이제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플랜을 짜기 위해서는 가까운 이제 세무 전문가들과 상담을 해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